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으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지금 이제 후보시죠. 이재명 전 대표 옆에 있던 분들을 계속 털고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고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고요. 2심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옆에서 변호도 하시고 도와주신 분 오동현 변호사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란 종식도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 전 대표를 향한 잘못된 이 소위 사법 리스크, 저는 검찰 리스크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검찰 권력이 얼마나 무도하게 이재명 전 대표 주변을 괴롭히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검검변인데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상임 대표신 오동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사실은 이게 자꾸 잊혀져서 문제거든요. 네, 어제 네. 뭐 세월호 참사 11주기도 그랬습니다만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제대로 수사나 조사나 아니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네, 네.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전체적으로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그리고 어떤 모임인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023년 10월 26일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뭐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정치 검찰들이 네.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네. 수사권을 행사하고 뭐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그렇죠. 뭐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또 뭐 정적 제거, 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떤 정적 제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예. 보고 이런 정치 검찰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법 전문가인 저희 변호사들이 예. 한번 좀 법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어허. 그래서 정치 검찰을 한번 해체시켜 보자. 예. 네, 이런 목적으로 해서 네 저희가 만든 단체입니다. 네. 단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검사들의 카르텔 오늘 네, 어제 네.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기소권을 네. 독점하면서 자기들의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검찰의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검사 모임을 만들었지만 일선 형사 검사들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거는 저희도 다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정말 문제가 되는 정치 검찰들, 네, 그렇습니다. 특수부를 비롯한 정치 검찰들의 그런 행태들이 문제인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예.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 자기가 뭐 선택해서 영장 아예 청구 안 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구속 영장 청구를 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맞습니다. 네, 자기들이 선택적으로 뭐 기소를 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은 또 아예 기소를 안 해버리고 예. 사건을 묵혀버리고 예. 그런 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들의 권한을 제대로 이렇게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뭐 탄핵 제도가 있고 하지만 이번에도 뭐 탄핵 몇 명의 검사들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해서 했지만 예. 실제로 상당히 제한되잖아요. 탄핵 맞습니다. 소추가. 예. 또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제 검사들에게는 불법이라든지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예. 공수처도 지금 상당히 좀 너무 수사 범위라든지 그렇죠. 규모라든지 예. 이게 너무 제한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되다가 가장 네. 큰 문제점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 네.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상명하복의 그런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물론 뭐 그 참여정부에서 법 예. 규정에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삭제됐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직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검찰총장을 기점으로 한 상명하복으로 이렇게 자기 식구들 챙기기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네. 걸 두고 엄청 분노를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이제 구속 시간 이 네, 시간을 네, 네.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네. 계산해서 네, 주기현 판사가 결국
논리적으로 이렇게 폈어요, 자기가 주장을.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사람이 지금 형사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장. 네, 네. 그래서 뭐 모르겠으면 다음번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재판은 윤석열이 들어가는 장면도 그리고 네. 재판장이 서 있는 모습도 전혀 공개가 안 됐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 구속기간 계산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말 윤석열을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위해서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추운 한겨울에 그 한강진에서 집회를 하시고 영장 집행을 촉구하시면서 예. 윤석열 1월 15일 영장이 집행됐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안도를 하셨는데 네. 3월 8일 그 내란숙의 혐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면서 네. 두 주먹 불끈 쥐고 극우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이고 마치 뭐 개선 장군이냐 네. 이렇게 하는 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를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그 직위원 판사의 예. 그 이유가 예.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날이 그런 아니라 거죠.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해서.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예. 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그리고 그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래의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 예. 유례가 없는데 윤석열에게만 특히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예. 그렇게 해서 석방을 했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또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네. 기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밝혀졌거든요. 나오고. 네.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뭔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 윤석열만 지금 계속해서 뭔가 비상식적이고 네. 특별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많은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시고 법원이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검사는 아니지만 주기현 네, 판사 네. 지금 말씀하신 네, 현재 맞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윤석열의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이죠. 네, 네. 부장판사. 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네. 대해서도 네. 비판의 기자회견 또 성명도 네네 발표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검찰 대검 앞에서 네, 네, 네.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를 했는데 네.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영장 기간과 관련해서 기존의 날이 아닌 시로 판단을 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들 분노하시는 게 일반 전직 대통령과도 차별되게 그렇죠. 차별된 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네. 야당 인사들과 네. 너무나 차별되게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재판 자체도 아예 공개하지도 공개를 안 않고 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피고인 신분인 윤석열의 직업을 네, 판사 자기가- 본인이 네, 얘기해요. 전직 대통령이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무직이잖아요, 거잖아요. 무직. 네, 무직이잖아요. 네. 뭐 전 박근혜, 뭐 이명박 다 네. 무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본인 네,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상당히 이거는 정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네. 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네. 또 특히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이 구속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네. 상급심의 심리를 받아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는 있다. 의견을 대법원에서. 표현을 했는데도 네, 맞습니다. 불구하고 그랬죠.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석방시켰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일선 검찰에게는 다시 시간이 아닌 날로 날로 해라. 구속 기간을 그런 계산하라 얘기를 이렇게 했죠. 네.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다고 하면 이 법원 직위원과 심우정은 국민의 법원과 검사가 아니라 오직 윤석열을 위한 법원과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저희는 이러한 행태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네 기자회견도 열고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윤석열이 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죄, 네. 그리고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 기부행위 금지 제한을 위반한 죄, 네. 부정선거 운동죄 이런 위반으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윤석열을. 네,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지난 2023년 10월 이후로 윤석열 김건희를 한 수십 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뭐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해서 예. 뭐 또 부정 그 선거 사무실 관련된 건, 아, 명태균 맞아요. 그 건, 논란 있었죠. 네, 그것도 강남에. 저희가 다 고발했는데 예, 제가 지난 3월 19일에 예.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종합 고발장을 한 260페이지 정도 되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 예. 국힘 경선 과정 예. 그리고 대선 과정 그래서 그리고 21대, 22대 일들. 총선에서 또 윤석열이 그 총선에 관여했던 부분들까지 예. 저희가 전체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예. 뭐 크게는 뭐 자기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거 그리고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예. 그리고 부정선거 운동한 거 그리고 예. 기부금품
위반 뭐 이런 내용들로 쭉 고발을 했는데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본인 당선을 위한 목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은순 장모 예. 최은순이 그 장고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실행 확정됐잖아요. 네, 확정됐죠. 확정이 됐는데도 윤석열이 당시 네. 자기 장모는 1원 한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런 했죠. 부분들이 허위 네, 사실에 맞습니다. 해당한다고. 그리고 제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김건희에 네. 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것도 얼마 전에 대법원 상고심이 다 확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모두 다 전부 다 실형 받고 집행유예지만 실형을 받았고. 전주도 그랬죠. 네, 네, 손모 전주도. 씨. 네, 손모 씨는 네. 김건희와 거의 동일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도 형이 확정이 됐는데 윤석열은 당시에 또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그 주가가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않아 가지고 네.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했죠. 오히려 손해를 봤다. 뭐 그런 허위 사실을 또 유포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는 예.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뭐 한 3억 5천 정도 투자하고 한 8억 5천 정도, 8,500 정도 챙겼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의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페이스북과 예. 뭐 유세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예. 어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요즘 네. 네, 공선법은 그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한 3개월인가 얼마 네, 지금 이제 남았죠? 3개월 조금 더 조금 더 남았는데 남았죠. 시간이 네. 너무 촉박해서 기소를 빨리 해야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어제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아직 저희가 고발장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뭐 한 차례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뭐 경찰 분들도 상당히 좀 의욕을 보이고 보이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 네, 네. 그럼 모두 워낙 뭐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을 저희가 다 첨부하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한 의욕을 좀 보이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네.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수사 제대로 안 하면 국민들이 네,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네. 뭐 앞으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어떤 네, 네. 부정 사건들 또 앞으로 그러니까 같이 투쟁에 나가실 싸울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처음 발족했을 때도 말씀드린 저희 최종 목표는 예. 검사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 해체한다는 거는 이제 정치 검찰이 예. 해체되어서 예. 더 이상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활동할 필요가 없을 때 그게 저희 최종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이 정치 검찰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할 거고 예. 그리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과 예. 내란 동조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속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고발과 또 기자회견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네. 윤석열 가족,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네네네. 가족 관련 여러 사안들, 네네네. 요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 이제 조사 네네, 맞습니다. 받으셨고, 네네네. 만약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네네. 국민의힘이 지원받은 그렇죠. 네, 다 300억인가 토해내- 400억 다 390억 토해내야 됩니다. 가까이를,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네. 가지고 그렇게 뭐 민주당이 망하느니 어떤 얘기하던데 누가 네. 망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이 했던 말들 명백하게 저는 사실과 반하는 내용들을 말. 저는 뭐 목사로서 하나만 얘기하면 구약성경 다 외운다. 순 뻥입니다. 누구도 못 외워요. 그건 뻥이에요, 뻥.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당선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무속 관련해서 논란 많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김건희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고. 그따위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그 말도 고발이 되어 있는데 네, 김용민 쪽에서 고발했죠. 김용민 목사가. 그건 정말 간단하잖아요. 예. 김건희 불러가지고 왜 그걸 뭐라고 외워보라면 되는 거예요. 네. 못 외워요. 그렇죠. 목사도 네. 못 외워요. 맞습니다. 네. 아무도 못 외워요. 아무도 네.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빼고 아무도 못 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빨리 수사를 해서 네, 3개월 네, 정도밖에 공소시효가 안 남았으니까 네. 검찰이 빨리 기소하고 그래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